처음으로 발명된 비행기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할 만한 항공기, 그리고 현재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신형 군용 항공기를 비교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놀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영화 최후의 카운트다운에서처럼 현대 항공모함을 타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마 F-22 랩터 한 대가 무기를 충분히 적재하면 아마 혼자서도 1940년대 적 함대를 모두 무찌를 수 있을 겁니다. 현대식 폭격기 한 대가 혼자서 전승을 거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군용기 편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XB-70 발키리. XB-70 발키리는 1950년대 미 공군을 위해 계획된 B-70 핵무장 침층 침투 전략 폭격기의 원형이었습니다. 노스 아메리카 항공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마 3 이상의 속도로 수천 마일을 운행할 수 있는 6대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XB-70은 적의 격추 노력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되었죠. 이 항공기는 특정 레이더 기지 상공에서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관제사들이 전투기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기도 전에 사정거리를 벗어나 버렸고 고도 역시 당시 소련제 전투기들과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소련 최초의 지대공 미사일이 도입되면서 무적의 B-70의 명성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대체기종 B-52 폭격기보다 불리한 낮은 고도에서도 임무를 수행했고 결국 프로젝트가 폐기되었습니다. 이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항공기 중 2대만이 소형 항공기와 충돌하면서 추락 항공기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마지막 남은 발키리 폭격기는 오하이오주 데이턴 근처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X-15. 다수의 X 시리즈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X-15는 B-52 모선의 날개 하부에 적재 및 운반되어 낙하되도록 설계되었고 업그레이드된 2개의 반응 모터 SLR-11 액체 프로펠러 로켓 엔진을 사용해 16,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 11월까지 반응 모터는 XLR-99 로켓 엔진을 공급함으로써 57,000파운드의 추력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XLR-99는 추진제로 무수 암모니아와 액체 산소를 이용했고 과산화수소로 고속 터보 펌프를 구동해 추진제를 엔진에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80초 안에 15,000파운드의 추진제를 연소할 수 있죠. 1967년 10월 윌리엄 제이 나이트가 마하 6.72를 102,100피트 상공으로 비행한 기록은 유인 동력 항공기가 기록한 최고 속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속도는 시간당 4,520마일을 간다는 의미이며 이 영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록이 깨질 일은 없겠죠? X-15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8명의 조종사가 한 13번의 비행은 고도를 50마일 초과함으로써 공군 우주비행 기록을 충족시키게 되었고 따라서 이 조종사들은 우주비행사로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대의 X-15가 제작되었고 1968년 10월 24일을 끝으로 199번의 시험비행이 있었습니다. A-10 썬더볼트 2. 현재 사용 중인 최신 기종으로 넘어가 보죠. A-10 썬더볼트 2 또는 워크호그, 호그로 불리는 이 기종은 군사 비행기 목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10은 지상부대의 근접 항공 지원, 장갑차 및 탱크 공격, 그리고 적 지상군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워크호그는 1976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 미 공군에서 근접 항공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생산된 유일한 항공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건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죠. 30-173mm GAU-8A 어벤저 자동포는 항공에서 가장 강력한 대포 중 하나이며 30mm 우라늄 장갑 관통 포탄을 발사합니다. GAU-8은 빠른 발사 속도로 대전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유압식 7배럴 회전포입니다. 이 7개의 배럴은 길이가 7.5피트에 달하며 각각 무게가 70파운드 그리고 4,000파운드의 탄약통 역시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발사 속도 역시 초당 50발에서 70발로 증가해 많은 지상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A-10 썬더볼트 2는 2021년까지 쭉 사용될 것으로 보이네요. 청두 J-20. 중국이 새로 개발한 청두 J-20에 3개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기종은
중국 청두 항공우주국이 인민해방군 공군용으로 개발한 1인승 트윈제트 전천후 스텔스 5세대 전투기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운용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전투기의 항전 기술은 대부분 극비며 제트 전투기의 레이더 유형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까지 알려진 바는 주무기 베이는 장거리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반면 공기 흡입구 뒤 두 개의 소형 측면 무기 베이는 단거리 AAM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죠. 베이들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만 베이 도어를 닫아 대부분의 무기들이 내부로 운반되어 보안을 높였습니다. 엔진 역시 베일에 쌓여 있지만 시제품은 처음엔 WS-10 및 AL-31F 엔진으로 구동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프렛 앤 위트니 F119 코드화된 WS-15와 유사한 성능의 국내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여 향후 슈퍼크루즈와 같이 성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X2 신신. 미쓰비시 X2 신신은 고급 스텔스 전투기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본에서 만든 실험용 항공기입니다.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이 항공기를 일본 내 최초 스텔스 전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당초 방공용으로 F-22 랩터를 구입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미 의회는 스텔스기의 광범위한 사용 등 항공기 기술 비밀 보호를 위해 이 항공기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자체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파일럿 항공기는 추력이 11,023파운드의 F-터버너, 최대 속도 마하 2.25인 저바이패스 터보팬 2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항공기에 대해 알려진 전부죠. X2 신신은 미쓰비시 ATD-X의 실험용 비행기로 모델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델처럼 만들 수만 있다면 일본은 곧 멋진 스텔스 전투기 한 대를 갖게 될 것 같네요. 로겔 B1 랜서. B1 랜서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고안되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작전 제트 폭격기인 콘베어 B58 허슬러의 마하 2 속도를 결합하여 스트라토포르트리스의 사거리와 탑재 하중을 자랑합니다. 이 기종은 미 공군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현재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변 스위프 날개와 4개의 터보팬 엔진이 혼합된 윙바디를 갖추고 있습니다. B1의 가변 스위프 날개와 추력대 중량비는 이륙 성능을 향상시켜 기존 폭격기보다 짧은 활주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밀 유도 재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스마트 무기 인터페이스를 장착, 개조되기도 했죠. 랜서에는 50개의 폭탄 렉을 개조하여 한 대당 최대 30개의 클러스터 폭탄 유닛을 운반할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곧 12만 5천 파운드의 군수품을 운반할 수 있죠. 터보팬과 페이로드를 지상으로 내리기 위해 각각 17,390파운드의 추력을 전달하는 4개의 제너럴 일렉트릭 증강 터보팬에 의해 동력이 공급되며 이는 항공기를 최대 시속 마하 1.25 또는 시속 835마일로 밀어냅니다. B2 스프릿. 다수는 아마 논스톱 그런맨 B2 스프릿 스텔스 폭격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것 같은 2명의 파일럿이 탑승한 비행 날개 모양의 디자인이며 B2의 엄청난 기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죠. 이 폭격기는 GPS 유도탄 80개, B-83 핵폭탄 16개 등 재래 무기와 열핵 무기 모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B2는 대형의 공대면 대치 무기를 스텔스 구성으로 탑재 가능한 유일한 항공기로 내부 연료로 6,000 해리 이상, 1만 해리 이상의 최대 5만 피트까지 전천후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B2 스프릿은 1997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F117 나이트호크 공격기에 이어 진보된 스텔스 기술을 탑재한 두 번째 항공기입니다. 원래 핵폭격기로 설계되었지만 B2는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재래식 비핵무기를 투하하는 임무에 처음으로 투입되었습니다. 후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도 활약했죠. 심양 J-31, 심양 FC-31로도 알려진 이 전투기는 선양 항공사가 개발 중인 투엔진 중형 5세대 전투기입니다. J-31은 청두 J-20보다 작죠. 이 전투기는 각각 중장거리 미사일 2발을 실을 수 있는 내부 무기 베이를 2개씩 갖추고 있으며
각 날개에는 무거운 하드포인트 2개, 가벼운 하드포인트 1개씩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확정되면 실제로 탑재할 엔진은 극비에 붙여지겠지만 현재 MiG-29에 탑재된 2개의 강력한 엔진은 RD-33이죠. 이미 중국은 비슷한 제트 엔진인 구이적 WS-13을 보유하고 있지만요. 이 항공기는 몰래 내부에 4개의 탄약, 즉 17,637파운드의 탄약을 운반 가능하고 날개 하부 하드 포인트에 폭탄을 장착할 수 있지만 레이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J-31은 PL-10 단거리 미사일과 SD-10A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J-31의 등장은 중국의 일부 이웃 국가들이 각자 5세대 항공기 개발에 착수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잠재적 무기 경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더 러시아 수-35. 러시아의 강력한 수코이 수-35 플랭커 2는 단일 좌석, 트윈 엔진, 슈퍼 기동성 항공기로 1980년대 처음 설계되었습니다. 수-27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며 수-27M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항공기가 소련의 해체로 대량 생산되지 못했으며 이 항공기를 주문하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덕분에 수출 주문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리프팅 표면인 카나드는 기체가 10G 기동과 수-35의 스러스트 벡터링 시스템과 통합 비행 및 추진 제어 시스템을 통해 항공기가 슈퍼 기동성에 이르게 하고 저속에서도 호스트 스톨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항공기는 250마일 떨어진 공중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강력한 NO-35 얼비스-E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GSH-30-1의 분당 1800발 발사율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은 150발의 내부 30mm 오토캐논을 탑재하였으며 150발 이후에는 배럴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호위에는 12개의 하드 포인트가 있고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17,630파운드의 탄약을 소지 가능한데요. 혼자서 작은 도시를 소탕할 수 있을 만큼이죠. 근데 이게 과연 미 공군 F-22를 이길 수 있을까요? USAF F-22 랩터. F-22 랩터는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두려운 기계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이 항공기를 구매하려 했지만 미국은 스텔스 기술 및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이 기기를 팔지 않을 겁니다. 4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주로 공중 우세 전투기로 설계되었지만 지상 공격, 전자전, 신호 정보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이 항공기가 도입되었을 때 USAF는 이 항공기가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전투기와도 비교 불가라고 자부했습니다. 랩터의 스텔스, 공기 역학적 성능, 상황 인식의 조합은 항공기에 전례가 없는 공중 전투 능력을 부여했죠. 듀얼 프렛 앤 휘트니 애프터버닝 터보팬 엔진은 간격이 좁고 각 엔진에 35,000파운드의 힘을 내는 스러스트 벡터링 노즐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및 자외선 미사일 발사 탐지기와 능동전자 주사 배열을 갖추고 있으며 비행기의 날개와 동체 30개 이상의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어 모든 범위를 커버하기도 합니다. 랩터에는 동체 하단에 큰 베이와 엔진 흡입구 뒤쪽 동체 측면에 2개의 작은 베이 등 3개의 내부 무기 베이가 있습니다. 내부에 A61A2 20mm 발칸포는 항공기의 오른쪽 날개 루트에 내장되어 있으며 총구는 스텔스를 유지하기 위해 개폐식 도어로 덮여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수많은 업그레이드를 거쳤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선 비디오를 찍어야 할 것 같네요.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항공기랍니다. 나사 X-43. X-43은 나사의 하이퍼X 프로그램의 일부였으며 길이는 12피트, 무게가 3,000파운드에 불과한 작은 시험 기종이었습니다. X-43A는 추진력 없이도 고속 비행에서 완전히 컨트롤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종은 초음속 상태인 기내에서 외부 연소가 일어나는 엔진의 변화인 초음속 연소 램젯, 즉 스트램젯 엔진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X-43은 자체 이륙이 아닌 B-52 스트라토포르테레스 본보에 적재된 후 높은 고도에서 낙하하여 페가수스 부스터를 발사해 부스터와 분리하여 스트램젯으로 전환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부스터가 항로를 벗어나 안전상의 이유로 기기를 격추시키면서 실패하였습니다. 2004년 3월 2차 테스트에서 페가수스는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약 95,000피트 고도에서 시험 기체를 방출, 엔진이 점화되었고 그 후 항공기를 마 6.83에 이르는 속도로 날개했습니다.
이 비행으로 X-43A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유비행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것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었을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